소개를 하기 이전에 정리를 제대로 해서 정돈된 모습을 보이고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 후 1년도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소개를 할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지 못한 채로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현재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단열 공사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6년 동안이나 미뤘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감에 따라서 아이방의 침대를 이동하려 했으며 아이방과 서재방에 있을 시간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살면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도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된 이유였어요. 저희 집의 인테리어 컨셉은 모던 앤 심플 인테리어, 화이트와 라이트 그레이를 기본 색상으로 삼고 골드와 핑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집은 결국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니 때나 상황에 따라 소품이나 가구 등을 바꿔 그리면 되는 뭐든 그려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하얀 도화지 같은 집을 모티브 삼아 설계했습니다. 이제 저의 가족의 보금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했어요. 원래 도어락 교체까진 계획이 없었지만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탐색하다 보니 IoT의 신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문으로 열리고 현관문의 열림과 닫힘 상태도 어플을 통해 알람 및 확인이 가능한 도어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가 먼저 집에 도착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기능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체했는데요. 아무래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기기다 보니 이전에 사용했던 도어락보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훨씬 짧아서 건전지를 자주 교체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는 경우도 조금 잦은 것 같아요. 이건 집의 와이파이 연결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이 두 가지만 제외한다면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신발장은 기존의 문 개수와 동일해요. 기존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현관에 나가기 전 신발까지 착용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전에는 현관에 거울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문은 무조건 거울문으로 시공하려고 했었고 반대쪽은 띄움 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문만 바꿀지를 고민했었어요. 띄움 시공을 하면 그 공간만큼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보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띄움 시공을 하고 또 그 아래로 조명을 넣었을 때 오는 그 예쁨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 철거하고 띄움 시공과 조명, 거울문으로 새로 설치했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인 만큼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방 2개를 제외한 공간의 바닥재를 타일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관 타일까지 통일감 있게 동일한 타일로 쫙 깔았습니다. 다만 밝은 타일이다 보니 신발을 사용하는 현관 타일로 사용하기엔 너무 쉽게 더러워지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지나면 많이 더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 현관 줄눈도 욕실과 마찬가지로 케라폭시 줄눈을 했거든요. 내구성과 관리 측면에서 폴리아우레아 줄눈보다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했는데요. 화이트는 어쨌든 관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다면 현관 줄눈은 케라폭시로 동일하게 하겠지만 색상을 화이트 말고 라이트 베이지나 그레이로 할 것 같습니다. 띄움 시공 장과 중문과의 방향도 고민을 했는데요. 문이 열리는 쪽으로 띄움장을 하면 뭔가 바깥에 보관하는 신발의 먼지가 더 많이 집으로 딸려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이 열리는 반대 방향으로 띄움장을 설치했습니다. 중문은 양쪽으로 열리는 스윙 도어이고요. 원래는 중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한쪽이 바로 장으로 막혀 있을 때 동선의 그 불편함 때문에 기존의 중문처럼 8:2 정도의 비율의 양문형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의 문으로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인테리어 업체 의견도 있었고, 고민 끝에 심플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저희 집의 컨셉에 어울리겠다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요. 솔직히 철제 중문이다 보니 조금 무거운 편이고 편한 중문은 아니에요. 초등 이상의 아이들과 생활하는 가족에게 사용 가능할 중문입니다. 유리도 원래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아쿠아 유리로 하고 싶었는데요. 업체에서 아쿠아 유리는 별로고 일반 유리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고민 끝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깔끔하고 개방성이 느껴져서 만족하는 편입니다. 신발이 많은 편이라 이전에는 대부분 신발을 겹쳐 놓았었거든요. 공사 전 사용하던 선반 개수보다 많아져서 위에 많이 쌓이지 않고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맨 위쪽에는 캠핑 매트 같은 피크닉 용품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쪽이 제가 아끼는 신발들로 가득한 칸이에요. 밑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쳐진 운동화가 보이네요. 신발장 내부 서랍은 2개만 넣고 나머지는 다 선반형으로 구성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의 종류에 맞춰서 선반 높낮이 조절을 직접 했어요. 지지대를 박는 게 현기증 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맞춰놓으니 뿌듯합니다. 제가 임신 당시에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아서 매일 4번씩 혈당 체크를 하느라 구입했던 알코올 솜이 있었는데요. 유통기한도 지났는데 많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발을 닦으면 잘 닦인다는 정보를 얻고 그때부터 이렇게 신발장에 알코올 솜을 두고 더러워진 신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정말 잘 닦입니다. 다음 공간은 복도입니다. 이건 상판은 대리석이고 프레임은 골드 스테인레스 소재로 프로베이라는 업체에서 약 7년 전에 이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주문 제작한 콘솔이에요. 근데 이제는 업체 상호를 바꾼 것인지 폐업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관문을 열면 보이는 이 공간을 구성한 제품들은 다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들 그대로 7년 정도 사용 중입니다. 귀찮아서 한번 배치하면 잘 바꾸지 않는데요. 이제는 좀 부지런히 계절에 따라서 꾸며보려고요. 겨울엔 크리스마스 용품을 둘 계획도 있어서 원래 콘센트가 없었던 공간인데 콘센트도 증설했어요. 열쇠나 기타 물건들을 올려놓는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 제품도 약 7년을 사용해 오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전에는 안방의 벽에 설치했었는데 공사하면서 그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할 위치를 고민하다가 이쪽에 설치했습니다. 간단한 물건부터 옷들을 걸어놓기 편하고 뭔가 걸어놓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현관부터 복도, 거실, 주방, 안방까지의 공간은 꼭 타일을 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바닥은 타일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서 타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이제는 클 만큼 컸고 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돼야 서로 간에 스트레스 없이 타일바닥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너무 미끄럽지 않은 에그쉘 정도 표면감의 포세린 타일이라서 비교적 큰 스트레스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려해봤던 타일은 스페인이었나? 이태리산 타일이었는데요. 또 여기서 비용 때문에 주방 상판 세라믹을 가느냐? 스페인산 포세린 바닥 타일을 가느냐? 이 사이를 엄청 고민하다가 실용성을 고려하여서 주방 싱크 상판을 세라믹으로 가고 바닥 타일은 중국산 포세린 타일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 사용한 타일의 크기는 아주 작은 베란다 공간을 제외하고는 욕실까지 모두 600각 타일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600에 1200 타일이라면 더욱더 깔끔하고 좋았겠지만 타일 자재값뿐만 아니라 시공비도 확 뛰어서 저희 집 평형에서는 600각이 제일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현재 각지게 잘린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금이 간 곳이 많아 눈물이 흐르긴 합니다. 그래도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주방 세라믹 상판에 투자한 게 정말 만족스러워요. 복도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비용의 압박 때문에 LG 지아 패브릭 제품으로 벽지 시공하였습니다. 저의 로망은 기본 화이트 도장 벽체와 복도는 기존처럼 포쉐린이나 세라믹 대형 원판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인테리어였지만 어마어마해지는 가격에 적정 수준의 합의가 필요했죠.
그래도 페인트 느낌이 나는 실크 벽지라서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벽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들 극찬하는 디아망이라는 벽지로 시공할 걸 그랬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시공한 제품은 디아망 바로 아래 단계인데요. 스크래치나 뜯어짐이 조금 쉽게 발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인테리어를 하려 할 때 무문선, 무몰딩, 무걸레바지, 산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저도 걸레바지가 없었으면 해서 도장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벽지 시공인 이상 걸레바지는 필수라서 최대한 낮고 깔끔한 40mm 평 몰딩으로 했습니다. 컬러는 영림 PS130인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벽지와 걸레바지, 실리콘 마감이 청소에는 굉장히 취약하긴 합니다. 문을 열어두면 깨끗하게 청소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도 걸레바지 실리콘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일 정도로. 그래서 입주 직후에는 쉽게 더러워진 집을 보며 과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괜히 화이트 인테리어로 했나 라는 후회도 했는데요. 적당히 포기하면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화이트가 예쁘긴 하니까요. 천장 몰딩도 비용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서 최대한 눈에 덜 거슬리도록 25mm 계단 몰딩으로 했어요. 물론 몰딩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크게 저는 이 부분까지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몰딩과 걸레바지, 벽지 이 세트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안방 침대 옆에 설치한 융 콘센트를 제외하고는 집안 모든 콘센트는 르그랑 아테오 소프트 알루 색상으로 했어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든 공간에 융 콘센트가 로망이었지만 융을 설치하는 벽체는 목공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고 공간도 조금씩은 줄어들기 때문에 깔끔히 포기하였습니다. 여기는 창고인데요. 창고 안에는 캠핑 용품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차곡차곡 테트리스 필수로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콘센트를 증설해서 다이슨 청소기 충전을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창고 우측으로 얕은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수납 공간을 늘리는 것을 필수 목표로 했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 간접 조명이 달린 장식 공간이 조금 있는 장을 넣었어요. 이 장식 공간에 원래 갖고 있던 캔들 워머를 놓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캔들 워머나 또 다른 올려놓을 만한 물건의 높이를 고려하여서 높이를 지정하여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든 가구 도어는 한솔 페트 제품이고 이쪽 장의 컬러는 컬러명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다만 현관문 안쪽과 샤시, 문틀과 거실 일부에 필름 작업을 했거든요. 그 필름 색상인 영림 PS130과 가장 비슷한 색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실입니다. 양창이 있고 주방까지 이어지는 구조와 주방 앞까지도 있는 커다란 창이 지금 집을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반했던 포인트였어요. 인테리어 공사 후 대부분의 가구들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는 가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가구들도 있는데요. 그 가구들이 모여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공간인 방보다는 공용 공간이 손님에게도 보여지고 실제로 가족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더 깔끔하고 예쁘게 제대로 꾸며보고 싶었거든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소파입니다. 소파와 소파 주변 테이블은 모두 무토 제품이에요. 전에는 카우치형 가죽 소파를 사용했는데 신혼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소파이다 보니 남자아이의 어린 시절, 그 시절 세월의 풍파를 제대로 겪으면서 가죽이 갈라졌기도 했고요. 가죽 소파가 뭔가 이젠 질리더라고요. 개인적 취향으로 패브릭 소파를 하는 걸 관리 측면에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패브릭 소파가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주 예쁜, 사실 백화점에서 한눈에 반했던 핑크색 소파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에 패스했고요. 이 소파도 못지않게 너무 예쁘고 앉았을 때 착석감도 오히려 무토에서 더 인기 많은 다른 소파보다 훨씬 편해서 이 제품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파 위에서 취식하고 양치하고 그러는 아들 덕분에 오염이 벌써 생겼지만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흐린 눈 하면 그런 대로 사라지더라고요. 이 커피 테이블은 라지 사이즈로 6년 전 정도부터 구입하고 싶었는데요. 원래는 공사 후 M 사이즈와 하프 사이즈만 구입을 했었거든요. L 사이즈는 제가 구입했던 곳에서 하나만은 주문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셔서, 근데 작년 가을 A컬러스 매장에 구경 갔을 때 라지 사이즈를 판매 중이고 게다가 전시 할인까지 하고 있는데 큰 하자가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어요. 역시 큰 사이즈를 받아보니 애초에 바랐던 대로 라지 사이즈를 찾아서 구입을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니 단조롭지 않고 테이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것저것 활동하다 보니 스크래치도 자주 나고 금세 더러워지는데 이렇게 물티슈로도 쓱쓱 잘 닦여서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이 의자는 정말 유명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노래 바실리 체어입니다. 가죽은 카우아이드와 스피니백 벨팅 레더 두 종류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건 스피니백 벨팅 레더 제품입니다. 주문 전에 차이점을 엄청 찾아봤었는데요. 벨팅 레더가 더 튼튼한 가죽 소재인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겉보기엔 상당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몸을 감싸주는 게 정말 편합니다. 원래 라운지 체어는 조금 더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걸로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바우트라는 편집샵의 행사로 저렴하게 나와서 배송 받기까지는 6-7개월 정도 기다리긴 했지만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했어요. 러그는 이시라메종 사이잘룩 러그입니다. 이건 아이가 4살에서 5살 때 놀이방 매트를 치우면서 구입했던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거실의 TV를 아예 없애버리고 깔끔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평소 TV를 거의 보지 않고 남편만 아주 가끔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는 정도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빔을 이 벽면에 쏴서 TV 대용으로 사용할까라는 고민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빔은 천장형이 아니라 볼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래도 TV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남편의 의견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TV 완전 매립의 경우에 깔끔한 외관을 연출할 수 있지만 뒷면 열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워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확률 때문에 완전 매립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반매립이라는 신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셋톱박스나 케이블 등 주변 기기와 거치대를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TV 크기보다 약간 작은 수납박스 형태를 만들고 TV 디스플레이 부분이 그 박스 위를 덮는 형식을 반매립이라고 하는데요. 갤러리 TV에 따라 하단부가 굉장히 두꺼운 제품도 있는데 저는 완전 갤러리형의 TV라서 수납박스의 깊이를 사방면 균일하게 80mm로 하였습니다. 반매립을 하면 추후에 더 큰 사이즈의 TV를 구입하더라도 그 위에 설치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수납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HDMI 케이블을 매립 요청하여 목공을 할 때 케이블을 매립하였고 반대편은 이렇게 창문 아래 수납 박스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빔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다용도로 원하는 위치에서 연결하기도 편하도록 처음에는 30m의 HDMI 케이블 2개 선을 구입하여 설치하였는데요. 하나는 설치 과정에서 외력에 의해 케이블 선이 끊겼던 것인지 거의 먹통인 상태가 많았고 또 하나는 신호 끊김 현상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 2개의 선은 과하게 길어서 너무 자리를 차지했던 불편함도 있었기에 15m의 케이블 선으로 교체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씩은 끊김 현상이 있더라고요. 셋톱박스 가이드를 읽어보니 최대 3m의 케이블을 권장하는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신호가 불안정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반매립하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케이블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TV 매립이나 반매립 하실 분들은 꼭 미리 HDMI 케이블을 사용하기 편안한 위치에 나올 수 있게끔 함께 시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문 아래 이 길다란 수납박스는 다른 유튜버님의 댁에 이렇게 윈드시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120인치 대형 빔 스크린을 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것도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기존에는 소파가 커서 소파 뒤로
그런대로 잘 안 보이게 숨겨두었었는데 소파를 이제 바꾸며 그럴 수가 없었죠. 이런저런 구상을 하며 세링 카페와 홈투어 영상을 섭렵하던 때 영상의 윈도 시트를 보고 창 아래에 스크린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수납함을 윈도 시트처럼 만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서 창밖 풍경을 보며 멍 때리기 좋아요. HDMI 케이블을 이쪽으로 빼내서 근처 콘센트에 충전이나 전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런 수납 아이디어를 공사 전 생각해낸 나 자신 칭찬합니다. 빔 스크린과 빔, 공기압 마사지기 등 각종 용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 가장 만족스러운 탑3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입니다. 사실 이렇게 올수리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게 된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에어컨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살면서 하시는 분들의 후기도 적게는 찾아볼 수도 있어서 감히 에어컨 공사만 할까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경험해보니 짐을 빼지 않고 목공을 하지 않고 에어컨 공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집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공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도배 등은 또 새로 해야 하는 것이고 공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어컨 배관 설치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먼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집은 거실, 주방, 방 3개, 총 5개의 에어컨을 설치했고요. 배관은 다배관과 단배관으로 나눠지는데 저희 집의 특성상 단배관 공사밖에 할 수 없어서 견적이 조금 더 비쌌답니다. 아무튼 정말 더웠던 여름, IoT 시스템 덕분에 외출 상태에서도 다른 방에 있어도 어플을 통해 에어컨 전원이나 온도, 바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여름날 삶의 질을 정말 향상시켜 주더라고요. 시스템 에어컨 덕분에 잘 나고 있고 하루하루 참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기요금, 작년 여름을 통으로 지냈는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에어컨보다 조금 적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저희 집 아이템 실링팬이에요. 실링팬 덕분에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정도의 더위에는 실링팬만 단독으로 틀어줘도 시원해지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사랑스러울 정도로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처음엔 루시에어 실링팬을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에어라트론 실링팬이 정말 소음이 거의 없고 제품력이 훨씬 좋다는 평을 보고 소음이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겠다 생각하여 에어라트론으로 했어요. 실제로 정말 조용하고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실링팬을 하실 때 루시에어 정도를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더 투자를 하셔서 에어라트론으로 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느껴지는 바람이 발뮤다 선풍기처럼 살랑살랑 정말 기분 좋게 부는 바람이랍니다. 소파 옆으로 보이는 이 골드 프레임의 물건은 AYTM의 매거진 렉이에요. 5, 6년 전부터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이번에 직구로 구입하게 되었어요. 매거진 렉 위에 사이즈가 맞는 유리 상판을 올려서 장식했던 인스타 사진을 보고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 상판을 올리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유리는 위험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홀로그램 아크릴판이면 예쁠 것 같고 해서 직접 아크릴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입했어요. 노만 코펜하겐 트롤리는 소형 화분이나 물건들을 올려놓는 용도로 거실에 주로 두고 있어요. 이 트롤리도 직구로 구입한 지 한 7년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포스터는 신혼 때 구입한으로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한때 북유럽 인테리어의 핵심 아이템이었죠. 지금도 심플해서 잘 어울려서 걸어두었는데요. 멋진 작품을 그려서 걸어놓고 싶어요. 우선은 커다란 컨버스에 백드롭 페인팅으로 하고 싶은데 올겨울에는 꼭 해보려고요. 그리고 루밍 쇼룸 방문 영상에서 저의 마지막 위시로 뽑는 제품이 챕터 1에서 판매하는 조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조명을 이 공간에 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 로망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플랜스테드 이 모빌도 구입한 지 꽤 지난 제품이에요. 이 모빌을 인테리어 공사 후에 바로 걸지 않고 한동안 고민을 거듭하다 설치했어요. 뭔가 공사 직후에는 아무렇게나 무언가를 건다거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해치는 게 아닌가 해서 고심 끝에 이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뱅앤올룹슨 스피커는 이제 단종이 된 것 같은 제품인데요. 이것도 신혼 때 구입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제품이에요. 나중에는 좀 더 큰 사이즈의 제네바나 뱅앤올룹슨 스피커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리모컨은 바깥에 돌아다니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구입한 코르크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밖에 돌아다닐 때가 많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사용 후에는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거실의 낮과 밤의 풍경인데요. 낮에 커튼을 모두 열고 환하게 들어오는 빛도 정말 좋고요. 밤에 몇 개만 켜놓은 조명이 빛을 비추는 모습도 정말 근사한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수많은 행복한 시간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공간 탑2가 바로 주방과 욕실입니다. 수전이나 변기의 위치 변경에 요구되어지는 배관 이동이나 벽 철거 등 기본 설비 위치를 옮기는 건 추후에 누수라든지 각종 문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레이아웃을 바꾼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배관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주방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원래도 대면형의 주방으로 설계되었어요. 처음에 이 집에 오게 되었을 때도 거실과 이어진 주방 공간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요리를 할 때건 설거지를 할 때건 뒤돌아서 혼자 외롭게 노동하는 그 구조가 참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기 시작했던 6년 전 정도부터 나중에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렇게 큰 아일랜드를 설치하고 싶다 생각했고 최대한 넓은 크기의 아일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싱크볼도 아일랜드에 넣고 싶었지만 그러면 배관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거나 벽을 철거해야 했기에 내력벽은 아니었지만 그렇더라도 허무는 것이 아파트 전체적인 균형을 조금이라도 깨트리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이쪽 싱크대 벽면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싱크대를 짜 넣었습니다. 주방 공간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첫 번째론 빵빵한 수납. 요리와 그릇을 좋아하는지라 주방용품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들을 모두 수납할 수 있는 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싱크 상부장을 계단 형식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벽을 철거하고 더 넓은 아일랜드로 구성하면 설거지를 할 때도 TV가 보이는 위치에서 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계단장으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수납 공간이 더 넉넉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대면형 대형 아일랜드. 나 혼자만 운영하는 주방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열린 공간을 꿈꿨습니다. 지금은 베이킹을 한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아들과 함께 베이킹과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적 지식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살림 테크닉 조기 교육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주변 확보 공간을 최소화시키고 아일랜드 크기는 최대화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적인 주방이에요. 냉장고, 재료 세척 및 손질, 조리까지 이어지는 동선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성했고요. 불필요한 공간들을 다 없앴습니다. 저희 집은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고 냉동해 놓기 때문에 흔히 다 있는 밥솥 공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문에 달린 선반이라든지 잡다한 수납 시스템은 오히려 물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공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런 수납 시스템 없이 기본 서랍이나 선반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주방 기기와 용품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가령 식기세척기는 첫 신혼집에 옵션으로 있었는데요. 애벌 세척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과 아끼는 그릇들과 식기세척기 사용 불가인 용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식기세척기보다는 아주 큰 대형 싱크볼을 더 원했던 저였기에 가장 큰 사이즈인 캄포르테 960 싱크볼을 넣었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심플한 디자인과 신미성입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주방 공간에 대한 욕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주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방을 봤을 때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주방 공간이 되기를 바랐어요.
꼭 필요했던 인덕션과 오븐은 빌트인으로 칼각에 맞춰 짜 넣고 얘랑 가면 다 뻥나거든요. 고민이 있어야 공간이 있어요. 네, 안 닿아요 이게. 밖에 나와 있어야 하는 기기들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용품들은 모두 장 안에 넣어서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위에 진열할 최소한의 기기 목록을 정하였고 그 기기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싱크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냉장고와 오븐의 색상과 장의 색상을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깨끗한 주방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선택했어요. 한솔 페트 샌드 그레이 색상으로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크기는 2400에 1100입니다. 저희 집 주방 공간에서 가능한 최대한 넓은 아일랜드 크기로 뽑아봤어요. 이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줄자로 몇 번을 재어보고 식탁과의 공간도 생각해보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냉장고와 가까운 쪽은 서랍으로 구성하였고 반대편은 선반형으로 푸시 타입 도어로 하여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이쪽 서랍엔 밀폐 용기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가운데는 각종 조리도구들과 커트러리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는 무쇠로 된 냄비와 팬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게가 상당해요. 요즘엔 거의 스테인리스 냄비와 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냄비와 팬을 여기에 보관하는 건데요. 인덕션 바로 아래에 두니 정말 편리해요. 인덕션의 가장 끝쪽에는 양념통 보관함이 있어요. 서랍 레일은 블룸으로 하고 싶었지만 비용을 고려해서 문주의 댐핑 언더레일로 견적 그대로 진행했어요. 아직까지는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푸시 타입의 도어예요. 이쪽은 식탁과 인접한 공간이다 보니 플레이팅을 위한 각종 접시나 그릇들을 놓았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여 유기그릇을 자주 사용하는데 따로 관리할 시간이 안 나서 얼룩이 많네요. 이쪽은 베이킹 용품들을 쑤셔 넣어놨습니다. 우리 집 주방의 꽃은 세라믹 상판입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알아볼 때는 LG 하이막스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후엔 칸스톤을 알게 되었고 실용성을 생각해서 칸스톤을 해야겠다 결정했어요. 근데 업체와 미팅할 때 칸스톤으로 하려고 한다니 그럼 칸스톤을 할 바에는 세라믹을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견적 주신 게 제가 알아봤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거듭되는 미팅에서 자재를 확인하다 보니 제가 견적받았던 세라믹은 중국산 세라믹이었던 거예요. 싱크 상판인데 중국산이라는 게 이게 뭔가 마음에 걸려 다시 스페인산 세라믹으로 견적을 받았고 여러 세라믹 회사 자재 쇼룸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덱톤의 아우라 15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열에도 강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며 오염이 있어도 잘 닦여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스테인리스의 스크래치는 그래도 쉽게 닦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몇 차례 닦다 보면 아주 깨끗하게 닦여요. 저는 앞으로도 다른 집에 살더라도 주방 상판은 세라믹으로 할 것 같아요. 아일랜드의 양 옆면도 세라믹으로 둘렀고요. 졸리컷으로 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덱톤 공식 수입사에서도 졸리컷은 일반 커팅으로 해서 위에 덮는 방식보다 쪼개짐의 위험이 크다고 하셔서 졸리컷을 하면 더 예뻤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지금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 상판은 총 세라믹 3장을 사용했는데요. 아일랜드와 싱크 상판, 미드웨이까지 올렸고 안방의 화장대 부분 상판까지 시공했어요. 미드웨이까지 일체감 있게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미드웨이는 확실히 타일로 하는 것보다 같은 소재로 말아 올리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아일랜드에는 바흐만 트위스트 매립 콘센트를 설치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 나오는 가스가 아이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인덕션을 사용하고 싶었는데요. 공사 후 드디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인덕션과 오븐은 스매그 빅토리아 크림 제품입니다. 인덕션은 디트리시 화이트 색상과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븐과 세트로 맞추려고 스매그로 했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나름의 재미가 있고요.
역시 인덕션 화력은 끝내주는 것 같아요. 파워 모드로 해놓으면 금세 조리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이 또한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음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주변이 더러워지는데요. 저는 레몬과 소주를 섞어 만든 레몬 소독수를 칙칙 뿌려 닦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닦인답니다. 후드는 인테리어 계약 전에 이미 정해놓고 이걸로 하고 싶다 제안했던 품목 중 하나였어요. 엘리카 제니스 후드인데요. 원래 후드가 위치해 있던 곳이 아니다 보니 천장 목공 작업 후 배기구를 연장해서 설치했어요. 배기구 없이 탄소 필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뭔가 탄소 필터는 안 내키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쁜데 1년 넘게 사용하니 잘 닦이지 않는 기름때를 보면 신경이 쓰여요. 이건 처음부터 닦아도 잘 안 지워졌어요. 언제 날 잡아 괜찮은 세정제를 찾아서 닦아봐야겠어요. 곧 필터 청소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조립을 풀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귀찮긴 한 것 같아요. 싱크 수전은 원래 사용하던 수전이 제가 나름 굉장히 아꼈던 수전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설치된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 깨끗하게 닦기만 하면 새 것 같았던 아이를 이렇게 다 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온갖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었던 시기에 보복 소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또 큰 지출을 하게 된 수전입니다. 한스그로의 아크노 셀렉트 M81 무광 제품이고요.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분사할 수 있어요. 넓게 나오는 방식은 접시를 씻거나 과일을 씻을 때 유용하고요. 직구로 구입하기엔 오래 기다려야 해서 굉장히 비싼 몸값에 구입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수전을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수전이에요. 역시 좋은 제품은 오래 사용할수록 더 빛나는 걸 이전에 사용했던 그로의 수전을 통해서도 느낍니다. 싱크볼은 물팀과 소음이 적다는 깜뽀르테 960이고요. 널찍하고 청소도 쉽고 실제로 물팀 현상도 적어요. 정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가능하신 분들께는 무조건 넓은 960 사이즈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넓어서 설거지가 쾌적합니다. 자석 칼거리와 레일은 이케아 제품이에요. 쿵스포르스 라인인데요. 레일은 2개를 구입해서 연결하는 키트로 연결해서 설치했어요. 자석 칼거리는 전부터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여 이번에도 고민 없이 바로 설치했어요. 한번 써보시면 끊기 힘든 매력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패드를 올려두고 설거지할 때 보려고 구입했는데 레일을 벽면에 설치한 게 아니라 상부장 바닥면에 설치해서 아이패드를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가끔 핸드폰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한번 떨어진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빼놓으려고 합니다. 싱크볼 왼쪽으로는 LG 오브제 정수기를 설치했어요. 깔끔해서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즘 못하고 있는 베이킹을 위한 키친에이드 반죽기를 올려두었어요. 탁상 시계는 비트라 제품인데요. 설거지를 할 때 시계가 없어서 여기에 뒀어요. 주방 조명은 요리할 때나 설거지할 때 어두운 게 너무 답답하고 싫어서 최대한 대낮처럼 밝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라인 조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밝아서 위생을 유지해야 하는 주방에 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식탁 펜던트 조명은 전에부터 사용했던 루이스 폴센의 PH5를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근데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이것도 전에 집에서 해체할 때 잘못 해체해서 그런 건지 천장 브라켓이 천장과 딱 맞닿지 않아서 신경 쓰이는데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식탁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사용 중인 대리석 식탁이에요. 확실히 원석인 대리석과 인공석인 세라믹은 고급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세라믹 쇼룸에서 구경할 때는 너무 고급스럽고 멋있었는데 대리석은 세라믹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역시 자연은 위대하죠. 아무튼 근데 싱크 상판으로 대리석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역시 대리석 상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이상일 뿐 식탁이라면 조금 양보해서 괜찮을 수 있으나 싱크 상판은 비추드립니다. 산성에 워낙 약해서 신맛이 나는 음식은 무엇이든 떨어지면 얼룩이 남아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김치 국물이라도 흘리면 바로바로 닦아내야 하고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조리대로 많이 사용하는 싱크 상판은 대리석보다는 세라믹이 훨씬 아예 다른 세계일 정도로 좋답니다. 식탁은 현관 콘솔과 마찬가지로 프로베이라는 업체에서 주문 제작했어요. 그때 분명 임스 테이블 다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구입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정품 다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칙이에요? 식탁 의자는 프리츠 한센의 세븐체어입니다. 이 의자도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은 7년 정도 사용한 상태고요. 이번에 페일로즈 색상 2개를 추가 구입했어요. 오랫동안 사용해도 질리지 않고 항상 예쁜 의자. 의자 위 방석은 이케아에서 구입했어요. 리얼 레더 소재에 충전재는 폼이라 착석감이 좋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구입 당시 사용감이 어떨지 몰라 2-3개만 구입했는데 이것도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 세븐체어와 함께 너무 예쁜 이케바나 화병은 꽃을 꽂아도 예쁘고 그냥 두어도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예쁜 제품이에요. 식탁 옆으로는 커피 머신과 토스트기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카페장을 두었어요. 인덕션 앞쪽에서 TV까지의 시선 방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장의 깊이를 물건에 맞춰 최소화했습니다. 위쪽에는 다양한 차류와 커피 캡슐, 요리책 등을 수납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티팟과 찻잔들 그리고 아끼는 로얄 코펜하겐과 디저트 접시, 냅킨들을 보관했어요. 그 왼쪽 싱크대 하부장에는 내부에 콘센트를 증설하여 전자레인지를 넣어두었고요. 에어프라이어를 옆에 두고 사용할 때만 꺼내어 쓰도록 하고 있어요. 냉장고 옆문을 열면 세탁실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공간이었는데요. 여기도 왼편에 끝까지 수납장을 짜 넣는다면 우리 집의 수납이 조금 여유로워질 것 같아서 아주 깊은 수납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각종 물건들을 다 수납하고도 남는 공간이 생길 정도입니다. 세탁바구니로 이케아에서 구입한 소르테라 수납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쪽 뚜껑만 열고 세탁물을 넣거나 뺄 수 있어 나름 편리하고 많이 들어가고 좋습니다. 분리배출을 위한 통도 이렇게 장 안에 넣어 밖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어요. 세탁기 옆에는 세제를 쉽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형의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역시 LG 오브제로 기존에 사용했던 9kg 건조기에서 20kg가 되니 큰 이불도 마음 놓고 돌릴 수 있고 정말 편리해졌어요. 사실 인테리어의 과정은 각오는 했지만 저의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몇 년은 늙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은 지금 닫죠? 어떤 사람들은 고민 없이 쉽게 살아가지만 그보다 좀 더 예민한 나 하나하나 짚고 가느라 피곤한 밤이야 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 시기 오랜만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와 같이 하는 재화의 한계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가득 찼던 그 시기.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 생활을 꿈꾸며 수많은 밤을 새운 고민과 결정 끝에 완성된 결과물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에게 좀 더 단단하고 묵직한 힘의 베이스를 깔아준 느낌이에요. 영끌에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니까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던 욕실과 방들을 보여드릴게요. 예쁘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저, 앞으로도 좋은 것들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갔어요.